안녕하십니까. 비생TV의 경상도 사나이 에버그린입니다. 대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대우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하고 숭고한 역할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의시간에서 창조된 영이 창조주의 조물 과정을 통한 영혼백의 결합과 함께 생명체로 탄생하는 과정은 대우주에서 매우 신성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할 내용은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조물되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어떠한 행정적 절차들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승사자도 울고 갈 나의 조물 작용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승사자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저승사자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알고 나면 그렇게 두려운 존재만은 아니죠. 그 또한 신성한 하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사한 존재입니다. 요즘 비생TV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영상인 저승사자는 있는가? 라는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저승사자가 울고 갈 수밖에 없는지 미지의 조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떻게 조물되었는지 그 조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 나의 의식과 감정, 신체적 조건 등과 같이 우리 의식의 구현과 생명 활동의 본질인 생명 회로도와, 마지막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 회로도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조물 과정과 생명 회로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들이 다 그렇듯이 인류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수용하기까지는 현재 인류의 의식으로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물 과정의 어려운 과정을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끌림에서인지 지금 빛의 생명나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에 공명하고 끌리는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함께 쭉 가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조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16차원 천시원에서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형 그룹들에 의해 창조됩니다. 영이 사고조절자와 거룩한 영과 진리의 영으로 결합하여 탄생되는 것을 창조주의 제1 조물작용이라 합니다. 천시원에서 탄생된 순수한 영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해 11차원의 혼에너지와 결합하여 영혼이 탄생하는데, 이것을 창조주의 제2 조물작용이라 합니다. 영혼이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백 에너지들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 에너지는 5차원 영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제2 조물작용에 의해 탄생한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잇기 위해 5차원 영단에서 영혼이 100에너지와 결합하는 하늘의 행정적 절차를 창조주의 제3 조물작용이라 합니다. 영혼백이 결합한 에너지는 물질 세계에서 전기신의 에너지 작용이 이루어지면 생명체로 탄생되는 과정, 즉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동화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인간이라는 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영혼백이 조물되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나라는 인간의 몸은 어떻게 조물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는 색의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기와 공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기와 공의 세계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인
색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은 색기 공의 다양한 층위의 작용에 의해서 의식이 구현되며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나라는 인간의 몸은 색의 세계인 세포, 조직, 기관의 세계층위, 기의 세계는 경락 시스템과 차크라 시스템의 2개의 층위, 공의 세계는 6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층위로 구성된 공의 세계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5개 층위는 색의 세계의 3층위와 기의 세계의 2층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층위인 순수한 공의 세계 6번째 층위에서 인간의 몸은 조물되고 탄생됩니다. 이 순수한 공의 세계의 공간은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며 미지의 영역입니다. 대우주에서 12차원의 과학기술 문명까지 고도로 발달한 행성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성한 조물주의 조물이 시작되는 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세계 6번째 층위는 조물주의 조물이 시작되는 층위이며 신의 영역이며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현상의 본질은 공의 세계이며 공의 세계에서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기의 세계와 색의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수한 공의 세계 6번째 층위는 다시 5개의 층위, 즉 6-1부터 6-5층위로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깊은 층위인 6-5층위에서는 영에너지의 조물이 일어나며 영의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조물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에너지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진동수가 높은 에너지이므로 진동수가 가장 높은 층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영이 존재하는 곳이며 영이 영의식으로 발현할 수 있는 영의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존재하는 곳입니다. 즉 6-5층위는 우리 몸의 조물이 시작되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영에너지의 조물작용이 이루어진 후 6-4층위에서는 의식의 조물의 첫 단계인 사고조절자에 저장된 정보를 인간의 의식으로 발현할 수 있는 조물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조절자는 창조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정보이자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입니다. 사고조절자의 내용에 따라 영혼의 진화 방향이 결정되며 특성에 따라서 영의 다양성과 개체성이 결정됩니다. 즉 6-4층위는 사고조절자에 담긴 정보를 무형의 기계장치를 통해 인간의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층위입니다. 대우주에 똑같은 영혼은 없다는 것의 의미는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로부터 부여되는 사고조절자의 정보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고조절자의 특성이 영혼의 특성을 규정하게 되며 물질 여행을 하는 아바타에게 주는 아이템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달란트, 성격, 개성, 사고의 패턴까지도 결정되어집니다. 다음으로 6-3층위는 혼에너지의 조물이 이루어지는 층위입니다. 혼에너지는 영에너지보다 진동수가 낮습니다. 혼에너지의 역할은 영에너지를 보호해주며 물질 체험을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사고조절자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혼의식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영혼의 바탕에너지가 결정됩니다. 혼에너지는 감정, 즉 에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등 5만 가지 감정의 조물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6-3층위인 것이죠. 나의 성격과 개성 또한 조물되는 층위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개성을 노력과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은 바꿀 수 없다입니다. 성격은 공의 세계에서 조물되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달라 보인다면 때가 되어 인생 프로그램에 맞춰 생명 회로도의 조정이 일어났거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바뀌어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성격은 5년, 신체적 특성은 약 7년 주기로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의 일꾼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이 약속된 인자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의지와 함께 예정된 시간에 카르마와 봉인 해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후 새로운 조물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격은 바뀔 수 있겠죠. 다음은 백에너지의 조물 과정인 6-2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에너지는 말 그대로 신체 조건 등 색의 세계로 드러나는 영역의 조물입니다. 즉 신체적 조건을 결정짓는 무형의 기계 장치가 존재하는 층이며 두뇌의 용량 및 지능을 설계하여 조물되고 남녀의 구분과 얼굴의 외형 그리고 각 장부의 에너지 용량이 결정되어집니다. 더불어 신체 조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경락 시스템과 근골격계 시스템이 설계되고 결정되어지는 층위입니다. 예를 들어 무형의 기계장치의 에너지가 낮게 조물되면 신체적 장애는 물론 각종 정신질환까지도 발생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각 장부에 대한 카르마 에너지장을 설치할 수 있는 층이라고도 할 수 있죠. 6-5층위부터 6-2층위까지의 영혼백 에너지의 조물 과정의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는 층위가 있는데요. 바로 6-1층위이며 생명회로도가 탄생되는 층위입니다. 6-1층위에서 조물주가 조물한 내용들이 모두 취합되고 각종 세팅값들이 모여서 생명회로도가 되는 것이죠. 즉 생명회로도에 의해 조물된 내용을 인체에 적용시켜주는 층위이며 생명회로도의 세팅값에 따라 생명의 순환과 의식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공의 세계 6층위에서 어떤 조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6-5층위부터 6-1층위 생명회로도까지의 무수한 무형의 기계장치들과 시스템들에 의해서 조물되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생명회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인 호모사피엔스는 대우주에서 최신형 외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우주에서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최신형의 몸답게 수많은 무형의 기계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무형의 기계장치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생명회로도입니다. 생명회로도는 생명의 순환과 의식의 구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야말로 생명현상의 본질입니다. 왜 생명현상의 본질인지 어떻게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공의 세계 6번째 층위에 있는 생명회로도에 의해 생명현상과 의식이 구현되며 생명회로도는 모든 영혼들의 진화 로드맵을 담고 있는 사고 조절자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재능 또한 생명회로도 안에 폴더 형태로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맞게 폴더가 열리고 활성화되어 누구는 천재가 되고 누구는 예술계의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암발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12경락의 통제로 적절한 시기에 암이 발생되게 하는 역할도 바로 생명회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명회로도는 메타 의식구현 시스템의 통제로 여러분의 의식, 생각, 그리고 감정조차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창조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삶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조물되었기 때문이니까요. 하늘은 생명 회로도를 통해서 나의 정신과 육체의 모순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생명 회로도는 나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공의 세계의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생명 회로도를 논하지 않고 생명의 순환과 의식의 구현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 회로도를 통한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늘이 생명 회로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이 탄생될 때 창조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영혼의 고유한 진화 프로그램을 담은 사고조절자가 부여됩니다. 사고조절자에 저장된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생명 회로도가 디자인되고 설계되어 세팅이 됩니다.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을 통한 생각과 감정의 발현, 그리고 나를 천재로 만들 것인지 또 바보로 만들 것인지는 폴더 형태로 세팅이 되며 나의 성격, 남녀 구분, 외모, 심지어 대머리조차도 생명 회로도에 의해 통제됩니다. 세팅된 생명 회로도에 따라 나의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기획되며 카르마와 봉인에 따른 혼의식 프로그램이 구성된 이후에 나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상위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생명 회로도를 통한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 회로도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차원 지구에서는 우주적 신분이 높든 낮든 영혼의 계급장을 떼고 공평한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생명 회로도를 중심으로 각종 봉인과 모순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창조력은 영혼의 물질 체험의 프로그램에 맞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나의 삶은 나의 자유의지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정교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완전한 통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사람들에게는 지축이동과 함께 생명 회로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몸과 의식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우주 최고의 공학기술이 접목된 휴머노이드형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육체와 정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명 회로도에 의한 통제는 줄어들게 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와 생명활동과 의식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확대와 함께 창조 공간이 넓어지며 창조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과 의식과 창조성이 동시에 펼쳐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 회로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 회로도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생명 회로도의 중요도를 인지하셨으니 수행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생명 회로도를 변경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생명 회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죠? 그렇죠. 바로 창조주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아 생명 회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천사들에 의해서도 수정 및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회로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에게 있으며 생명 회로도를 통한 생명체의 새로운 조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조물주라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할 이적과 기적의 이론적 토대가 바로 생명회로도인 것입니다. 불치병과 난치병, 괴질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에 의해 세상을 이롭게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승사자도 알고 나면 울고 갈 인간의 조물 과정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간은 하늘에 의해 조물되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치미를 뚝 떼고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죠. 하늘은 공평무사한 사랑으로 대우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특별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지 않은 영혼 또한 없습니다. 생명회로도를 통한 여러분의 완전한 통제의 목적은 짜여진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영혼의 진화를 위한 하늘이 일하는 방식의 한 부분임을 이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으로 조물했습니다. 나의 모순 또한 이렇게 조물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바라본 모순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하늘의 상식으로 바라본 모순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한 진화를 위해 하늘이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이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함이 바로 우리의 삶이자 영혼의 진화 과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물되어진 이상 나의 모순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 속에서 모순을 바라본다 하면 그 모순조차 인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확장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본질에 대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만이 모순 밖에서 나의 모순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깨워줄 빛 한 줄기를 준비해 놓고 말이죠. 하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싹은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이제 한번 의지를 내어 보십시오. 하늘의 빛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생TV의 경상도 사나이 에버그린이었습니다.